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기업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신세계 연매출 6조 3,942억 원, 영업이익 4,677억 원, 당기순이익은 5,931억 원, 시가총액 2조 8천억 원 수준, 코스피 시총순위 100위권, 백화점, 패션, 호텔, 면세, 가구, 이커머스를 영위하고 현대, 롯데와 함께 우리나라 백화점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백화점 기업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신세계 메인 사업 중 하나인 백화점 산업의 정리와 백화점 산업의 미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요즘 다들 전기차, 메타버스, 석유, 반도체, 요즘 핫한 기업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잠시 우리의 기억 속에 저 너머로 잊혀졌던 백화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백화점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백화점 시장 규모는 얼마나 클까요? 자, 놀랍게도 현재 우리나라 백화점 시장 규모는 약 29조 선으로 적지 않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9조 선을 유지하다가 2019년 한 차례 연 30조 시장을 돌파하면서 드디어 백화점 시장이 마의 30조 시대로 진입하나 싶었지만, 자, 안타깝게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규모가 다시 27조 원 수준으로 하락하고 말죠. 그렇다면 어느 백화점이 제일 잘 나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빅3 백화점 이외에도 AK, 갤러리아 같은 백화점들이 있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이 전체 백화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90%로 사실상 이 빅3 백화점 기업이 백화점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롯데백화점이 약 40%, 신세계가 25%, 현대가 약 25%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롯데가 1등, 그 밑으로 신세계와 현대가 2, 3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신세계, 현대 둘 다 실적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롯데가 백화점 업계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롯데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중소형 점포가 많기 때문에 점포수가 32개에 달합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2배에 달하는 점포수로 당연히 매출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이에 반해서 신세계는 12개, 현대는 15개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본다면 가장 적은 점포수로도 점유율은 25%를 가져가고 있는 신세계가 참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살짝 우리나라 백화점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면에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봐야겠죠? 하지만 요즘은 사실 큰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이 2020년 코로나라는 놈이 오면서 오프라인 상권들은 직격탄을 맞은 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최근 빅3 백화점 기업들이 공시한 2020년 실적을 보게 되면 신세계 역시 매출 마이너스 6%,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3%, 눈물이 앞을 가리는 영업이익을 맞이했고요. 현대백화점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을 3% 신장하면서 나름 선방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3% 반토막이 났고, 롯데백화점은 매출 마이너스 15%,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7%로 매출마저 크게 꺾이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 중단과 고객들의 매출이 잦아지면서 오프라인 모객을 적극적으로 하는 백화점이 그중 특히나 타격을 많이 입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할 것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등락의 괴리가 큰 것인데요. 백화점 3사 실적의 공통점은 매출은 선방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다들 반토막이 났어요. 매출 흐름이 기존과 같았다면 보존된 매출만큼 영업이익도 선방할 수 있었겠지만 영업이익은 보존된 매출에 비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이유를 가르쳐드리면 이렇게 백화점의 영업이익의 하락률의 괴리가 큰 이유는 바로 백화점에서 팔리는 것과 안 팔리는 것이 너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인데요. 보여드리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가지고 온 2020년 월별 품목별 백화점 매출 동향입니다. 보기 쉽게 편하시게 붉은색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초록색은 플러스 성장을 표시했는데요. 품목별로 보시게 되시면 현재 백화점의 매출 흐름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존 백화점에다 돈을 벌어다주는 고마진 상품들인 여성 정장, 캐주얼, 남성 의류, 아동 스포츠, 그리고 잡화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심지어 백화점 매출에서 마진은 적지만 그래도 언제나 매출을 선방하던 식품 코너에서도 2020년 작년 한 해는 역성장을 맞이하고 맙니다. 기존에 의류 매출이 빠지는 건 늘 그래왔으니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어도 식품마저 매출이 빠지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백화점이 얼마나 치명타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빠진 매출을 지탱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들을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해외 유명 브랜드인데요. 이 같은 불경기에 배블런 효과, 립스틱 효과의 과시성 소비가 늘어나면서 할인도 없고 확실히 비싼 해외 유명 브랜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의 소비는 증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터넷에 서핑하다 보시면 이 코시국에 샤넬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긴 줄의 인파와 샤넬 오픈런이란 사진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이 코시국에도 이 샤넬 같은 명품들이 매출을 보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명품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백화점에게 떨어지는 돈이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명품은 기본적으로 일반 브랜드에 비해 수수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일반적인 판매 수수료가 20-30% 수준인 것에 비해서 명품 브랜드 수수료는 15%로 백화점이 가져가는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다 보니 명품의 특징인 높은 단가로 매출을 보존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마진을 줄어들고 결국 영업이익이 하락해 매출은 보존한다 한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백화점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백화점 3사 실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같은 매출 특징으로 제일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롯데백화점인데요. 롯데백화점은 다른 경쟁사에 비해 아예 매출도 15%씩 과할 정도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백화점이 매출이 높을 수 있었던 이유가 중소형 점포 위주로 점포 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반면에 이렇게 중소형 점포가 많은 점은 해외 유명 브랜드들을 유치할 수 없다는 단점이 부각되면서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는 매출 면에선 큰 타격을 입고 말죠. 이렇게 지금 백화점의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간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백화점의 매출 구조가 불황으로는 변화가 아니라 백화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환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백화점의 명품 매출 쏠림 현상은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커머스가 발달하면서 이커머스의 침투율이 서서히 올라갔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 장기 불황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기존 백화점에서 영업이익을 책임지던 고마진의 의류들은 이제는 아울렛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변화했죠. 즉, 지금의 백화점의 매출은 코로나로 인한 단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저성장기인 백화점이 언젠가는 맞이했어야 할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이 눈부지게 성장했던 대한민국의 8, 90년대 고성장 시대에서는 인테리어만 화려하게 하고 유명한 브랜드만 전시에 넣기만 하면 잘 팔리고 이익을 끌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전형적인 백화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국내 내수 경기가 저성장으로 돌입하고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한 만큼 백화점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 같은 이유로 뉴스에서 백화점이 영화관, 문화센터를 입점하고 1층에는 식품관을 입점하고 각종 지역의 맛집, 먹거리들을 명품백의 질비에는 백화점에 유치시키는 전략도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 백화점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화점 산업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백화점보다 한 수, 두 수 더 멀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고급 인테리어에 단순한 브랜드만 런칭되어 있는 백화점의 모습에서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미래형 백화점의 모습을 선도하고 있는 백화점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첫 번째는 엔터테인먼트와 쇼핑을 합친 쇼퍼테인먼트를 내어놓은 신세계 스타필드입니다. 스타필드는 이제는 댓글초에 많이 있으셔서 다들 잘 아실 건데요. 스타필드는 2016년을 시작으로 신세계 백화점 샌덤시티점, 타임스퀘어 등 2세대 복합 쇼핑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신세계답게 신세계가 새롭게 내어놓은 쇼핑의 혁신입니다. 기존의 식품관, 주얼리, 의류 브랜드 등의 일반적인 브랜드 런칭의 수직적인 백화점 구조에서 스타필드는 4층의 저층과 횡행 구조로 가로로 넓은 쇼핑 공간과 자연 채광을 접목시켜 미국의 교회형 쇼핑몰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세워졌는데요. 수직 이동이 적어 쇼핑의 편의를 높이고 쇼핑뿐만 아니라 아쿠아필드, 스포츠 몬스터 등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결합시키며 단순히 백화점이란 공간이 쇼핑을 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힐링, 휴식, 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설계해두는 미래형 유통구조를 내세웠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스타필드에 익숙하고 이런 구조들의 쇼핑몰들이 뒤이어 많이 생겨나면 익숙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신세계가 내온 스타필드는 백화점 업계에선 혁명이었죠. 자,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스타필드 얘기는 하려고 제가 스타필드 얘기 꺼내진 않았겠죠? 신세계에 있어서 스타필드는 단순히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를 시작으로 신세계그룹 자체의 오프라인 유통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현재 스타필드가 신세계그룹의 유통투자 부문의 40%를 차지하고 안성, 청라, 창원 등의 연일 스타필드 추가 런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런 신세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새로운 백화점 형태를 지속적으로 런칭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는 지금 스타필드를 시작으로 꿈꾸고 있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용진 회장은 작년에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별도 법인 신세계 화성을 설립했습니다.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화성 국제 테마파크에 약 4조 5,7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유통의 패러다임을 테마파크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투자하는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약 315만 제곱미터인데요. 이는 일본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보다 6배가 넓은 크기에다가 놀이기구, 워터파크, 공룡탐험, 장난감 나라 4가지 테마로 지어지고 심지어 호텔, 쇼핑몰, K-POP 공연장, 골프장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하고 SSG 랜더스란 이름으로 프로야구까지 진출한 것이 바로 이 신세계가 지향하는 오프라인 유통계 엔터테인먼트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겠죠. 현재에도 신세계의 계열사에 백화점, 이마트, 호텔, 그리고 최근 인수한 야구단까지 종합적인 사업들의 역량을 이 테마파크에 갈아넣겠다는 것이죠. 기존에 한국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고객들의 집계를 증가시키고 체류 시간을 증대시켜서 현재 고객 경험으로 대결되고 있는 백화점 빅3의 경쟁에서 더욱 앞서겠다는 것입니다. 쇼핑, 엔터테인먼트, 호텔, 스포츠 등 일반 사람들이 여가 생활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신세계의 한 창구에 모조리 유입시키면서 고객들의 소비를 신세계 유니버스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테마파크를 선보이며 새로운 유통혁신의 야심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세계가 제시한 백화점 미래 이외에도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백화점의 미래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최근 여의도에 오픈한 현대백화점의 더현대서울입니다. 더현대서울이 지향하는 백화점의 미래는 바로 친환경 미래형인데요. 더현대서울은 현대백화점이 2002년 목동점 이후 19년 만에 백화점 3사를 통틀어도 2011년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이후에도 10년 만에 서울에 등장한 신규 점포입니다. 개점 전엔 서울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란 타이틀로 화제였지만 하필 오픈하는 시즌이 코로나라 과연 잘 될 것인가가 의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백화점의 매출은 명품 매출이 주로 이끌어주고 있는데 현재 더 서울에서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의 3대 명품 브랜드가 입점하지 않고 있어서 과연 매출이 보조될 것인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예상들은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요. 오픈 첫 주말에만 370억 매출을 올리고 일매출만 100억을 넘기면서 현대백화점 개점 이후 사상 최초로 일매출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 매출을 지탱하고 있는 명품 매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의 명품 3대장의 매출 없이 달성한 매출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영업 면적은 축구장 13개 크기지만 실제로 영업이 가능한 면적은 49%, 기존 현대백화점의 15개 점포 평균 영업 면적 65%보다 30%가량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다는 점이에요. 이 같은 성공의 비결은 고객들에게 새롭게 제시한 자연 친화형, 미래형 백화점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현대서울이 스타필드와 다른 점은 스타필드는 4층 이하의 저층의 횡구조로 넓은 부지 사용을 위해서 비교적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 반면 더현대서울은 서울 여의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명 백화점입니다. 하지만 도심 속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면적의 절반 이상을 조경과 휴식 공간으로 대체시켜 백화점을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며 오히려 영업 면적을 축소시킨 전략이 고객들의 안정감과 휴식이라는 경험이 고객들의 소구와 만족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 결과 더현대서울을 찾는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재도 명품에 쏠려있는 백화점의 매출 구조에서 명품에 의존 없이 사상 최대의 매출을 창출한 것입니다. 즉, 미래형 백화점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면서 쇼핑뿐만 아니라 놀이동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쇼퍼테인먼트 백화점과 두 번째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할 경우 고객들에게 안정감과 휴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형 백화점의 모습입니다. 백화점의 매출 구조가 의류 브랜드가 감소하고 명품, 해외 브랜드로 쏠림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필요 이상의 과하게 많은 브랜드 위치의 공간보다 고매출을 끌어다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브랜드 배치와 고객 공간을 더욱 중요시하는 형태로 변화하겠죠. 신세계의 경우에는 현재 슈퍼테이트먼트로서 기존에 없던 테마파크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백화점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신세계인 만큼 이번에 곧 내어놓을 화성 테마파크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리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